네, 지난주 금요일이죠. 7월 10일 날 이제 부동산 대책이 또 한 번 발표가 됐습니다. 아주 큰 내용을 담고 있는 대책이었는데요. 시간이 일주일 정도 지났는 만큼 여러분들도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나 아니면 뉴스들을 봐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죠. 그만큼 우리 정부에서 꼼꼼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되게 좀 혼란이 많이 스럽고 현재도 지금 뭐 취득세 관련한 부분들에 관해서는 좀 여전히 정확한 답변을 들은 분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 너무 혼란스러운 부분들은 차치를 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겼느냐 그런 문구 그대로 한번 둘러보는 시간을 갖고 또 앞으로 향후 이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어디다 투자를 하면 좋을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먼저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겠다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수요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더 확대해 주겠다. 워낙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주택자나 이제 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 강화를 한다고 그러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아주 인식이 극히 좋은 거는 아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좀 혼란스러웠죠. 등록 임대 사업제 제도를 보완한다고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꼭지별로 하나하나 들어가 볼 텐데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이런 것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생애 최초로 특별 공급하는 민연주택을 도입하고 공급 비율들을 확대해 준다 등등의 내용이 되겠고 여러분들 자료를 다운받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제로섬이죠. 일반 분양이 없어지는 만큼 저기 보시면 이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더 늘려주겠다는 거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생애 최초로 특별 공급 받으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겠으나 일반 공급에 대해서 이제 청약을 원래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좀 타이트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완화시켜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말이 많았죠. 자, 왜 그러냐면 주택의 가격이 1억 5천 이상 밑으로 돼야지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거고 1억 5천에서 3억 수도권 경우에는 4억까지는 됩니다. 그 정도 되어야지 이제 50% 감면 혜택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아파트를 취득하시게 된다 그러면 거의 뭐 혜택이 없다고 봐야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 분양 물량 9,000호를 3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 등등이 있고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전월세 대출 지원 강화 부분이 있네요. 이게 이제 전세나 아니면 월세에 대해서 대출 금리를 좀 더 인하해주고 그리고 지원 한도를 확대해주겠다는 거죠. 요거는 물론 이제 임차인에게도 좋겠지만 임대인에게도 나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또 전세가가 이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지대를 받쳐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또 이제 실행이 되면 저가에 저렴한 빌라들의 이제 임대가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전세가가 높아지는 만큼 또 매매가의 상승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충분히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이거는 기존에도 계속 쭉 나왔던 내용이고 지금 현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곡자 들어간 곳이죠. 세곡동, 내곡동 등등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비창 부지도 이제 기존에 8,000호에서 이제는 3만 호까지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용도 지역을 변경해서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더 공급을 하겠다. 등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신문 기사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은 일단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죠. 우리 공급은 항상 비탄력적입니다. 공급이 내용이 발표가 됐다 하더라도 실제 공급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지금 당장 수요가 이만큼 있는데 공급은 지금 발표가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늘 수가 없는 거죠. 여전히 공급 상태는 좋은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요가 이만큼 남아있는 만큼 가격이 여전히 상승할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이 부분인데요. 종부세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러 가지 나왔죠. 종부세,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 3가지.
그러니까 주택을 취득할 때, 그리고 보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한 이제 양도할 때 양도세까지 이제 세율을 인상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12.16 대책에서 한번 발표가 됐었죠. 종부세율을 인상시킨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무산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거의 없는 겁니다. 없고 기존 현행에서 이제 바로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세율이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두 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더라도 총 세 채 이상을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율이 거의 한 2배로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또 중요한 부분이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은 무조건 최고 세율 6%를 때린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공제 원래 6억 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없어진다는 것이고 세부담 상한 적용도 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일단 기존 6월 17일 발표됐던 대책이었죠. 그 대책에서도 법인 투자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완전 종지부를 찍은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두 채 소유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세 채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부세 부담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유세 부담이 너무 늘어났기 때문에 약 한 2배로 늘어났으니까 시장에 이제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양도세 부분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네요. 바로 양도세 부분이죠. 양도세는 이제 이것도 12.16에서 한번 대책이 나왔었는데 그거 이제 없어지고 이걸로 바뀌는 거죠. 자, 어떻게 바뀌냐면 단기적으로 이제 양도를 할 때 1년 미만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2년 이내에 팔 때는 또 60%입니다. 거기다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중과세율이 또 인상이 됐죠. 중과세율은 원래 10%에서 20%였는데 두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20%고요. 세 주택 이상은 이제 또 30%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세 주택과 마찬가지로 30%가 됩니다. 세부담이 많이 늘어났죠. 자, 양도세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자, 우리 양도세 지금도 팔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세율이 좀 높은 편이죠. 그래서 매도를 잘 못 하시고 계신데 양도세를 더 높였습니다. 많게는 거의 뭐 한 20% 이상이 올라가 버렸는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만큼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보유세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 보유세 부담 때문에 팔고 싶은데 팔테러를 열어놔야 됩니다. 그죠? 팔테러를 열어놔야 되는데 팔지를 못하도록 아예 그 나오는 항문을 꽉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유세 부담이 돼서 팔고 싶더라도 팔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종부세 만약에 우리가 한 20억 정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칩시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의 두 채나 아니면 세 채를 다 합쳤을 때 20억 정도를 부담을 전체 이제 금액을 가지고 계신다 하면 자, 세율이 거의 한 1년에 보통 보면 종부세가 한 200만 원 선 나온다고 칠게요. 그 정도 나옵니다. 계산을 해보면 200만 원 나오면 자, 내가 10년을 보유하고 있었다 칠게요. 앞으로 10년을 보유하고 있다 치면 한 얼마가 되죠? 200만 원 정도면 2천만 원. 네, 2천만 원 정도 되죠. 자, 근데 내가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양도를 하고 싶어요. 양도를 하고 싶으면 양도세율이 그만큼 좀 싸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으로 내는 게 거의 뭐 한 50%에서 60% 가량 되니까 4억 정도의 차익이 났다 그러면 한 2억에서 많게는 2억에서 3억까지 자, 양도세로 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양도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팔 수가 있겠습니까? 팔고 싶어도 못 판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시장에 매물이 없는 상황인데 양도세 부분도 인상을 시켜버려가지고 막아놔 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건은 극히 적을 것이다. 나온다면 이제 법인 물량 정도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서울시에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래됐던 물량이 거의 한 1.8%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 정도죠. 그러면 이게 과연 시장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미칠 수 있을까요? 물론 지방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법인 물량이 좀 더 많은데 그러니까 앞으로 또 지방과 서울에 또 이제 양극화도 더 심화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되죠. 취득세. 네, 취득세율을 인상을 시키는 건데 두 주택부터는요. 8%로 인상을 시켜버리고요. 세 주택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12%로 인상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1주택은 뭐 기존과 같고요. 2주택부터는 자 8%, 그리고 3주택 이상부터는 12%고요. 법인은 한 채나 두 채나 세 채나 상관없이 무조건 12%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계약을 하셨던 분들도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7월 10일 이후에 계약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인데 이게 명확하게 이 가이드라인이 지금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 7월 10일 이전에 계약을 했던 분들은 3개월 이내에는 유예 기간을 둬서 그 안까지 취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잔금을 내거나 등기를 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기존 세율로 적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이제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경과 조치를 둬서 그분들도 구제를 해준다고 하죠. 자, 일단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뭐 입법 예고안이 나오고 그리고 통과를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입법 예고안이 먼저 나와서 언제쯤 적용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통과가 되면 그 후에 유예 기간을 공포 즉시로부터 하는지 아니면 3개월 뒤로부터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취득세율을 무척 인상시켜버리는 바람에 이제 매수세의 흐름이 조금 가라앉게 되겠죠. 그래서 매도세, 그러니까 팔고자 하는데도 못 파는 매도세가 있을 것이고, 사고자 하는데 지금 취득세 부분 때문에 더 살 수 없는 그런 매도세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양분돼서 시장을 이제 한동안 좀 관망하게 되는 관망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탁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신탁회사에다가 이제 내 물건을 맡겨가지고 보유세 부분을 좀 절감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그러셨는데, 그분들의 이제 원소유자, 자, 원래는 이제 수탁자한테 납세 의무를 주었었는데, 이제 맡겼는 사람 원소유자한테 납세 의무를 주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다 개정이 되면 그때 내용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이 부분도 좀 까다로웠죠.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그렇게 넣어라 하더니 이제는 혜택을 도리어 이제 갖고 가버린다고 하네요. 일단 4년 단기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상태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기도 없어졌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구청에다 문의를 해보면요, 답변은 들을 수 있습니다. 4년 단기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다. 왜냐, 시스템은 아직까지 이게 확정이 돼가지고 시스템이 아직 적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 상에서 이제 등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고 하니까 단기 사업자로 넣으시라 하셨던 분들은 좀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로 변환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무 기간도 이제 8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이 된다 그러죠. 10년은 아니고 10년 이상입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주의 깊게 주셔야 될 것 같고, 기존에는 장기 임대를 놓다가 끝나기 전에 장기로 전환을 시키면 기존의 임대 기간은 다 합산을 해줬죠.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단기 임대에서 장기 임대로 전환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점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법이 이제 개정이 되거나 하면 그때 정확하게 이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무조건 안 되는 게 뭐냐면 단기 주택임대 사업자, 그리고 8년 장기 아파트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단기 안 되고 이제 남은 거는 장기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 될 수 있겠네요. 빌라나 오피스텔, 그러면 단독주택 뭐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투자가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것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망입니다.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제 매도 매수가 관망세가 되겠죠. 왜 그러냐? 아까 봤듯이 매수세죠. 취득할 수 있는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가 대폭으로 인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분들도 선뜻 매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자, 종부세를 대비해서 양도세 인상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납부해야 될 세금보다 내가 팔았을 때 손해보는 세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매도자들도 이제 함부로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간에 이제 눈치 보기 싸움이 시작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나 자, 이후에 오름장은 계속 된다고 예상을 합니다. 제가 거의 확신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시중에 지금 자금이 풍부하다, 유동성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여러분들도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지금 좀 주목을 할 부분이죠. 전세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현장에 여러분들 임대 전세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 있다. 과거 몇 달 전에 비해서도 너무 많이 올라간다라는 내용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직까지도 공급이 많이 부족합니다. 공급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탄력적이죠. 내가 지금 당장 공급하고 싶어도 가격이 올라가지고 공급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짓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3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규제의 한계나 규제의 역설이라고 얘기하죠. 예, 수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막고 싶어서 규제를 하는데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효과가 다른 효과들이 발생을 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의도치 않게 또 의도했던 방향과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 버린다는 것을 바로 규제의 역설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지금 수요가 우리 사라지지 않죠. 계속 그냥 눌려 있을 뿐입니다.
어떤 하나의 뭐 도화선이 있어서 발화가 된다 그러면 그게 불을 뿜어가지고 아주 크게 될 상황을 가져온다는 게 지금 수요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거기다가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부동산 시장에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장이나 할 것 없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현재 너무나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와가지고 떨어질 것 같다라는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래도 올라갈 것 같은데라는 그런 심리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특히나 강남 지역에는 이제 앞으로 만약에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아마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강남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들로 전문가들께서도 많이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저는 일단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매수세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부동산 앞으로 우상향할 것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죠. 시장에서 수급이 있을 때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가장 중요하죠. 공급이 없으면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은 뻔하게 보입니다. 자, 그 공급도 중요한데 적재적소에다가 공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곳에다가 공급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제외하고 뭐 주변에 뭐 어떤 데다가 공급을 하든지 그쪽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가운데 핵심 지역은 영향을 못 끼친다는 것은 기존의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시장 상황은 여러분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